양평 외곽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전원 카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림이 있는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에서 정유라는 혼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1세의 그녀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빵을 굽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서울에서의 답답한 생활보다는 훨씬 평온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찾아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유라가 직접 꾸민 것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예전에 그린 일러스트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따뜻한 그림들이었는데 지금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림이네요. 직접 그리신 건가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네,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유라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라는 한때 제법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책 표지와 잡지 사파를 그리며 나름대로 인정받는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은 예술가가 아닌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정민석과의 결혼 생활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민석은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유라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당신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석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라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도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유라는 서울의 집을 떠나 양평으로 왔고 민석은 그 선택을 묵인했습니다. 잠깐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민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도 돌아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부터 장사하는 요령까지 하나씩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해 나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라가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가끔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할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유라는 카페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오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곧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하윤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하윤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32세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어딘지 예술가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형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민석과 별거 중이라는 것을 하윤이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카페 안으로 들어간 하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그림들에 머물렀습니다. 형수님이 그리신 거예요? 응, 예전에. 아름다워요. 하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오랜만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형수님은요? 나도 그냥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유라는 놀라서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라도. 하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은 알고 있어?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유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윤을 받아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민석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하윤의 절실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도 돼. 정말요? 고마워요, 형수님. 대신 조건이 있어. 카페 일을 좀 도와줘야 해. 당연하죠. 뭐든지 하겠어요. 하윤은 차에서 작은 가방 하나만 꺼내왔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유라의 요리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진짜 고마워요. 갈 곳이 없었는데. 별말 마라.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유라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민석과 별거 중인 지금 자신이 정말 이 집안의 가족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라는 1층에서 정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윤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층 하윤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윤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의 존재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유라는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하윤이 카페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카페 청소부터 간단한 음료 준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하윤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방문객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 유라는 커피 머신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도움 덕분에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윤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를 보고 있던 그에게 유라가 물었던 것입니다. 피아노 할 줄 아니?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한번 쳐봐. 하윤은 망설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유라는 놀랐습니다. 하윤의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잘하네. 연주가 끝나자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유학 갔을 때요. 빈에서 몇 년 있었거든요. 그럼 음악이 전공이었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하윤은 오후 시간에 가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고 카페 분위기도 한결 우아해졌습니다. 하윤이 덕분에 카페가 유명해지겠어. 유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윤에 대해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카페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자피아노였습니다. 언제 샀는지 몰랐는데 하윤이 조용히 구입해온 것 같았습니다. 헤드폰을 끼지 않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곡이었습니다. 더 애절하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라는 하윤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민석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별거 중인 지금 연락하기가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하윤과 좀 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윤아, 괜찮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자였어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럼 왜 그만뒀어?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하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떤 실수? 콩쿠르에서 부정행위를 했어요. 유라는 놀랐습니다. 부정행위라니? 심사위원 중 한 명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 덕분에 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고, 하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인가?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유라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만둔 거야? 네.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억울하겠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윤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은 알고 있니? 네. 형이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유라는 하윤이 불쌍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형수님, 음악을 완전히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 이곳에서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거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윤은 더 적극적으로 카페 일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제안하기도 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저쪽 벽에 그림을 더 걸어보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림이 없어. 형수님이 그리시면 되잖아요. 나 이제 그림 안 그려. 왜요? 그렇게 잘 그리시는데? 하윤의 말에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아. 저도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져요. 하윤의 말이 유라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두 사람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하윤의 질문에 유라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가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너도 외롭니? 네. 많이요. 하윤의 솔직한 대답에 유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잘 맞는 건 아닐까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카페 마당에 나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윤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나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형수님, 뒤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담요를 들고 나와 유라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들어요. 고마워. 형수님 외로워 보이세요. 저도 그래요. 하윤이 유라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유라의 말에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왜요? 나는 너의 형수잖아. 형과 별거 중이시잖아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저를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윤을 남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뭘? 형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하윤의 말에 유라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윤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진심인데.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윤의 직접적인 표현에 유라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사랑 말고 어떤 사랑이요? 유라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석과의 관계, 하윤과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당에서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하윤이 카페에 있을 때 2층으로 올라갔고, 하윤은 유라가 근처에 있으면 다른 일을 찾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 식사 시간의 어색한 침묵, 밤에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모든 것이 전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던데. 하윤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손님이 별로 없겠네. 유라의 대답도 딱딱했습니다. 혹시 정전 대비는 되어 있나요? 시골이라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양초랑 랜턴 준비해뒀어. 짧은 대화였지만 둘 다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라는 2층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하윤은 1층에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비는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 나무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라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세게 오는 날은 오랜만이네. 하윤이 저녁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태풍 경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라도 1층으로 내려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유라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양초 가져올게요. 하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준비해둔 양초를 찾았습니다. 몇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이자 카페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촛불이 만드는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 유라가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촛불 앞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둠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우세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조금. 혼자였다면 더 무서웠을 텐데. 저도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촛불빛 속에서 하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라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응? 저 며칠 전 말씀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하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유라는 긴장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 계속 이렇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하윤의 마음을.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에요? 하윤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유라는 하윤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답이에요? 정말 모르겠다고.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형수님을 사랑해요. 하윤의 고백에 유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왜요? 진심인데. 우리는 안 되는 사이야. 형과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떤 문제예요? 하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제발. 형수님, 하윤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형수님이니까 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라 누나, 하윤이 처음으로 형수님 대신 다른 호칭을 썼습니다. 아니 정유라 씨. 이제 그만 나도 감정을 숨기기 힘들어요. 그 순간 유라는 일어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뒤따라왔습니다. 형수님 계속 도망갈 건가요? 이건 도망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유라는 2층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윤도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사이야. 왜요? 형이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하윤의 질문에 유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윤아, 진심이에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빛이 복도까지 비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슴푸레했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라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하지 마. 유라의 거부는 약했습니다. 형수님, 하윤이 유라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유라는 그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안 돼. 왜요? 사랑하는데 왜 안 되나요? 하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형은 어떻게 생각하겠고.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형도 형수님을 행복하게 못 해주잖아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윤아, 네, 나도 힘들어. 유라의 고백에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유라를 안았습니다. 유라는 처음에 저항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유라가 하윤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내내 참고 억눌렀던 욕망과 외로움이 터져나오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원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윤 역시 죄책감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녘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두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라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생각해봐요. 그럴 수 있을까?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윤의 말에 유라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떤 답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민석에게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변화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일상적인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빵을 굽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든 일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의 친밀함이 아침 햇살 아래서는 어색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유라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하고 주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님, 유라라고 불러 유라 씨, 어젯밤 일로 후회하고 계신가요? 하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유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복잡해. 저도 그래요. 하윤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수와 시동생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말해야 할까?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야. 별거한 지도 1년이 넘었고, 하지만 아직 이혼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유라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하윤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절한 선율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유라 씨,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왜? 어제 일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유라는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아, 어제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야. 그게 전부였나요? 무슨 뜻이야?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아요. 뭘? 제가 유라 씨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요. 하윤의 고백에 유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윤아,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 그래서 떠나려고 해요. 유라는 놀랐습니다. 언제, 내일 아침에 어디로?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유라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있으면 저도 유라 씨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윤의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겠죠. 민석이 언제 온다고 했니? 이번 주말에 온다고 연락 왔어요. 유라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이 올 거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연락 안 왔는데? 제게만 연락했어요. 저 때문에 온다고 했으니까요. 너 때문에? 제가 실종신고 당했었거든요. 형이 찾고 있었어요. 유라는 하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숨을 수 없겠네. 네. 그래서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짐을 정리했고 유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녘 유라는 하윤의 방 앞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깨었습니다. 헤드폰을 끼지 않고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주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윤은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라는 이미 커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커피예요. 유라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윤은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시간들 잊지 않을게요. 나도, 유라 씨 행복하세요. 너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도 그 밤만은 내 진심이었어요. 알고 있어. 유라 씨도 진심이었나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하윤이 문을 나서자 유라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에 탄 하윤은 한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라도 작게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유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유라는 매주 금요일 저녁 가게를 닫고 피아노 연주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연주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이 여기 있었다며? 응, 며칠 전에 떠났어. 어디로? 서울로 돌아갔어. 민석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거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민석은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잘 꾸며놨네. 그냥 그래.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민석은 유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강해 보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무슨 이야기?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유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결정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식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하윤과의 짧은 만남이 유라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의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의 촉감은 그녀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석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자신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수라는 정체성이 아닌
정유라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라는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창작 욕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림 그리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최근 유라가 카페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러스트레이션 하실 건가요? 아직은 취미 정도로만요.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카페 2층을 작은 미술 작업실로 개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윤이 사용했던 방을 말입니다. 그 방은 하윤이 떠난 후로 계속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추억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를 작업실로 만들면 어떨까? 유라는 빈 방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그림을 그리기에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본격적으로 방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이젤을 놓고 각종 미술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카페 마당 풍경이었습니다. 하윤과 함께 보냈던 그 마당을 그렸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그리셨네요. 어느 날 오후 작업실을 구경 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그림 판매도 하세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질문이 유라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문 작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한 달 후 유라는 카페 벽면에 자신의 새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예전 작품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이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요. 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점은 실제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유라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이었는데 제목은 자유였습니다. 새 장에서 날아오르는 새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벌써 문 닫았어요. 유라가 1층으로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유라 씨, 낯익은 목소리에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아?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윤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들어와.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유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잘 됐네.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 유라 씨 덕분이에요. 여기서 다시 피아노를 치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여기 2층에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유라는 하윤을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머물렀던 방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하윤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씩 감상했습니다. 이 그림 자유라는 제목인가요? 응.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와요. 새 장에서 벗어나는 새 같아서. 하윤의 해석에 유라는 놀랐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유를 찾았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어떤 자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저를 찾는 자유요. 잘 됐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 감사해요. 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으니까. 하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성장했네요. 그러게. 그때는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지금은 혼자서도 괜찮아요? 유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긴 해. 하지만 예전처럼 무서운 외로움은 아니야. 저도요. 이제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윤의 말에 유라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형수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 작지만 의미 있는. 멋져요. 꼭 보러 가겠어요. 너도 연주회 하면 알려줘. 네. 약속해요. 하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내일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잘 가. 그리고 가끔 연락해. 네. 유라 씨도 행복하세요. 하윤이 떠나고 나서 유라는 다시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자유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울타리에서, 사회적 기대에서,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지평선을 그렸는데 그 안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유라는 정말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윤도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 이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좋게? 네.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몇몇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유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났고 그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다시 살아간다. 유라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윤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유라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양평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자신만의 빛을 내듯이 유라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